자, 여러분 3주차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 자, 오늘부터는 이제 프로그램 여태까지 이제 정수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배경 설명도 쭉 했었죠, 그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거를 정수를 이용해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짜봅시다. 이제 머릿속으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계획을 하는데, 자, 뭘 계획을 하냐? 1서부터 10까지 합을 더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자 하는 거죠. 1서부터 10까지 합을 더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자.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무식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제일 무식한 방법. 프린트 F 괄호 열고 %t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이렇게 하면은 1서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제일 무식하게 만든 겁니다. 돌려보겠습니다. 1서부터 10까지 하면 뭐가 나오죠? 답이? 이게 하도 옛날에 계산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한번 돌려보면 알죠. 뭐 딱 돌려봤더니 아이고야 55라고 나옵니다. 정확하게 계산됐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프로그램 잘 짠 것 같습니까? 이거 프로그램 잘 못 짠 겁니다. 엉터리 프로그램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일을 하려면은 범용성이라고 하는 걸 가져야 돼요. 이 프로그램 잘 짜놓으면은 1서부터 10까지도 더하고 1서부터 100까지도 더하고 1서부터 1000까지도 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 줘야지 프로그램을 잘 짠 거지. 이거 무식하면서 이런 걸 갖다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인티저 sum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sum. 자, 그 다음에 sum에다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적어 놓는다는 거죠. 조금 전이랑 똑같습니다. 상황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엉터리 프로그램입니다. 어쨌거나 실행을 시키면은 55라고 하는 답은 나옵니다. 이거 아주 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좋은 프로그램이냐? 요거보다가 한 단계 좀 나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자, 한 단계 나은. 내가 앞으로 프로그램 자료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 클래스 열린 게시판에다 올려놔야 되니까 이렇게 커멘트를 묶어가지고 계속 프로그램이 변경돼 가는 과정을 흔적을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예습을 하거나 복습을 할 때 이 파일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하기 바랍니다. 자, 문법 중에 뭐가 있느냐? 어사이먼트문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sum에 맨 처음에 0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sum이 0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니까 이거 뭡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오른쪽을 먼저 해석을 한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보내주라 그랬죠. 오른쪽을 먼저 해석하면 sum에 있는 sum이라고 하는 기억 장소에 있는가? 뭐가 들어있죠? 0이 들어가 있죠. 그죠? 0에다가 2를 넣으면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그죠? 그 2를 sum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 줄에서 여기에서 sum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죠? 1이 들어가 있죠. 그죠? 1 더하기 2 해가지고 그 결과를 내면 여기에 또 3이 들어갑니다.
또 하면 어떻게 되습니까? 썸에 뭐가 들어가 있죠? 3이 들어갔으니까 3 더하기 3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6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짠 프로그램의 결과가 뭐냐면 1서부터 3까지 합입니다. 1서부터 3까지 합을 구했더니 6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서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려면은 내가 1서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려면은 복사를 해가지고 하나 둘 아유 망했다. 그래서 또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써놓고 3 4 5 6 7 8 9 10 이렇게 적는다는 거죠. 요게 사실은 아까보다는 조금 이제 프로그램 짜려고 마음먹은 사람의 어떤 뭡니까 작업 결과입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 55 나왔죠, 그죠? 이것도 결과는 나오지만 허접한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요거보다 신경 더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또 숫자가 1, 2, 3, 4, 5, 6, 7 자꾸 변하죠, 그죠? 요거를 갖다가 변수를 이용해서 처리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 여지가 있습니다. 변수를 이용해서 요걸 하자. 요거를 1, 3, 4, 5, 6, 7, 8, 9, 10 요거를 갖다가 자, 어떻게 하느냐? 변수라고 하는 이름을 정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변수. 숫자가 변한다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변한다는 겁니까? 어떤 기억 장소에 집어넣은 숫자 값이 자꾸 변해 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내가 변수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인티저 i라고 하는 걸 한번 추가를 해보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i에다가 1을 넣어놨습니다. i에다 1. 그 다음에 요거는 어차피 이제 i의 1이 됐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i라고 적어줄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i 플러스를 합니다. i 플러스가 뭐 하는 거죠? i 값 하나 증가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죠? 원래는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짤막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신텍스가 실행되어 있다는 거죠. 자, 아까는 i가 1이었었는데 i 플러스 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죠? 2가 되니까 이 자리에 2 대신에 이렇게 i를 적어줘도 된다 하는 겁니다. i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2가 들어가 있죠. 내가 여기다가 i 플러스를 탁 적어준다는 거죠. 또 그러고 나서 여기는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i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요령을 딱 터득을 하면은 요 자리도 i, 요 자리도 i, 요 자리도 i, 요 자리도 i, 요 자리도 i. 아이고 힘들다. i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i가 자꾸 변해야 되니까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해준다 하는 거죠. 요게 그나마 이제 프로그램을 짤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의 행동 양식입니다. 처음이랑 조금 전 프로그램에 비해서 지금 짠 프로그램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짠 프로그램의 특징이 뭡니까? 숫자가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죠? 숫자가 다 사라지고 뭔가 좀 규칙성이 보인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한 걸 갖다가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로 실행했더니 역시 55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변수를 운영하는 방법 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i 플러스 요 자리를 i로 처리한 게. 그런데 요거 자체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죠? 상당히 무식하죠? 그죠?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내가 C 해서 다시 적어놓고 또 프로그램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뭔가 이거 똑같은 걸 자꾸 적어놓은 거 좀 짜증난다 하는 겁니다. 짜증난다 하는 거. 그런데 요거 자체는 요 두 줄 자체는 요 두 줄은 굉장히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게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될 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컨트롤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지 프로그램의 실행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15만 라인짜리 프로그램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5만 라인 정도 되면 뭐 A4 용지로 출력하면 뭐 엄청 굉장히 두껍게 출력이 되겠죠. 그죠? 15만 라인짜리 프로그램. 나중에 여러분들 먹고 살려면 그런 거 짜야 됩니다. 15만 라인짜리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어느 한순간에는 한 줄만 수행이 됩니다. 15만 라인이 동시에 수행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두 줄 이상이 동시에 수행되는 건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항상 한 줄만 실행이 됩니다. 한 줄만 실행이 되는데 그 실행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메인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무조건 프로그램 실행하면 메인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메인 프로그램에 있는 첫 줄부터 실행하는 요거 실행하라고 그 다음에 요거 실행하고 그 다음에 요거 실행하고 그 다음에 요거 실행하고 아이고 이건 내가 실행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줄 한 줄 가는 게 되게 힘들죠. 그죠? 그렇지만은 CPU는 컴퓨터 내부에 있는 CPU는 무진장 빠른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이걸 후룩 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겁니다. 어쨌거나 요지는 한 줄 한 줄 실행한다 하는 거죠. 컨트롤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우리가 뭐냐면은 시퀀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컨트롤의 흐름은 시퀀셜하다라고 해요. 순차적이다 하는 겁니다.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이런 식으로 실행한다 하는 겁니다. 시퀀셜하다. 그런데 이 컨트롤의 흐름, 시퀀셜한 컨트롤의 흐름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게 하는 특이한 신텍스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있는데 그 신텍스는 goTo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goTo라고 하는 명령. goTo. 자, 여러분. goTo. 이렇게 했다는 이 뜻이 뭡니까? goTo. 어디로 가라 이런 얘기죠. to. 전치사 어디로 가라. goTo 어디로 가라. 자, 프로그래밍 하면서 내가 goTo 하면서 어디로 가라 라고 프로그래밍 할 때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어디로 가려면 목적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목적지를 명시하는 문법이 C랭귀지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서울이다 라고 이렇게 써요. 서울로 가라. 안타깝게도 C랭귀지 한글은 사용이 안 됩니다. go to 서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디 서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은 컨트롤의 흐름을 바꾸고 싶을 때 go to를 쓰려면은 요 목적지를 어딘가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에서 특정한 위치 어느 곳인가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주냐면 팻말을 하나 적어주는 거예요. 서울 이렇게 적어주는데 C랭귀지 문법에서의 이 팻말을 갖다가 전문용어로 레이블이다 라고 합니다. 레이블을 명시할 때 항상 여기다 콜론을 하나 적어줍니다. 여기는 세미콜론이지만 모든 문장에는 여기 팻말을 적을 때는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이거를 레이블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레이블을 적어줄 때 여기다 반드시 콜론을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2줄 실행하고 2줄 실행하고 2줄 실행하다가 얘를 탁 만나게 되면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원래는 이게 없으면 요 다음 줄 요걸 실행하겠죠. 그죠? 이걸 실행을 안 하고 이 팻말 있는 곳에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달려가서
그 밑에 있는 이 문장부터 실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팻말을 꼭 뒤에다가만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다가도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다가도. 물론 레이블이 2개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한 곳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쭉 실행을 하다가 이렇게 가라. 이리로 간다는 거죠.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후진하는 겁니다. 그죠? 빠꾸 한 다음에 빠꾸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런 형태의 문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응용을 해보자 하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에서 뭘 응용을 하냐? 가만히 봤더니 요 두 줄이 다 똑같다는 거야. 하나, 둘. 이 두 줄 똑같은 게 이렇게 막 반복돼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싹 지워버립니다. 그냥. 여기까지를 왕창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적느냐? 고투. 어디로 갈까요? 서울 갑시다. 그냥 SEOU 서울로 갑시다. 서울 하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레이블을 SEOU 이렇게 적어놓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줄 실행하고 2줄 실행한 다음에 이 자리로 온다는 겁니다. 이거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go to 서울 하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이 자리로 가겠죠. 그죠? 이 자리로 간 다음에 또 이거 실행합니다. 또 이거 실행하고 go to 서울 하니까 또 이거 실행하고 이거 갖다가 계속 반복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요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원리에 해당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게 되면 빙글빙글 돌겠죠. 그죠? 계속 돌 겁니다. 언제까지 돕니까? 영원히 돕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냐면 무한 루프다라고 됩니다. 이렇게 짜게 되면 여기 와서 출력할 상황이 발생을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무한 루프에 빠지도록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거 컴파일하면 컴파일은 됩니다. 컴파일을 하면은 컴파일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겠죠? 실행시키면 깜빡깜빡 하면서 무슨 반응이 없습니다. 무한 루프에 빠지기 때문에 실행은 안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심심하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조건문을 쓴다는 거죠. if i가 이렇게 조건문을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문을 씁니다. 자, 맨 처음에 i가 1이었습니다. 그래서 1 더하고 이제 2가 되겠죠. 막 더하는 거야. 계속 더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i 값이 1, 2, 맨 처음에 2, 3, 4 하다가 나는 결국은 i가 10이 되겠죠. 우리가 10까지 더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까지 더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0까지 더하겠으니까 여기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은 돌아가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i가 10일 때 이 자리로 가서 썸에다가 10까지 더해주고 그 다음에 i가 뭐가 되겠습니까? 11이 되겠죠. 그죠? 11이 되면은 이 if문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밑으로서 출력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투문을 이용해서 완성된 1서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컨트롤 이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55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짠 게 진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이제 허접한 프로그램이 이것도 이제 진짜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프로그램, 맨 처음에 짰던 이 프로그램이나 이 프로그램에서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 프로그램에 비하면은 여기는 맞아 1서부터 10까지 반복 더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지만은 1서부터 100까지 더한다고 써보세요.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11, 플러스 2 막 써야 되죠. 이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1서부터 100까지 더하고 싶다. 여러분들 어디를 손보면 되겠습니까? 어디를 손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 자리를 손보면 되겠죠. 그죠? 10에서 반복 돌아가는 게 아니라 100에서 돌아가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만 써주게 되면 바로 이거는
1서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이 된다 하는 겁니다. 1서부터 100까지 하면 5050 나오죠. 그죠? 훨씬 깔끔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프로그램처럼 또 여러 줄이 사용될 필요도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거 고투문을 이용해서 짤 수 있는 1서부터 100까지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내가 1서부터 10에서 말을 바꾸겠습니다. 1서부터 100까지로.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이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 짓을 하려면 지겨워서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한테 썸에다가 썸 플러스 1 i하고 i를 또 증가시키고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손으로 일일이 따라서 하면 진짜 지겨워서 못해요. 근데 실제 이렇게 명시된 명령어를 누가 수행을 한다 그랬죠? CPU가 수행을 한다 그랬죠. 그죠? CPU는 굉장히 한가하기도 하고 무진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100번 도는 건 장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 뭐야? 코멘트를 잘못 몰랐네. 자, 반복문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고투문을 사용하는 거는 작성은 할 수는 있지만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고투문은 컨트롤의 흐름을 갖다가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아주 단순한 도구인데 고투문을 쓰게 되면은 나중에 고투문 때문에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프로그램이.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는 전 세계 프로그래머들이 약속을 하기를 고투문이라고 하는 신텍스가 있기는 하지만은 절대로 쓰지 말자.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프로그램을 짜면서 고투문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면은 회사에서 잘립니다.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내가 가르쳐 주긴 가르쳐 줬지만. 그래서 이제 고투문을 안 쓰고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투문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됩니까? 고투문을 실무에서는 쓰면 안 되지만 내 시험 문제에서는 나옵니다. 나는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의 두뇌 활동을 갖다가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험 문제를 막 비비 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내는데 그 중에 고투문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투문을 써야 되지고 알아야 되지만은 실제 응용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절대 고투문을 쓰지 말아야 된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고투문은 절대로 쓰면 안 되고 고투문과 if문과 잘 결합을 해서 반복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반복문의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제 1학년 때 대충 이 정도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C랭귀지에서 반복문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for문이다 라고 합니다. for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while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do while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세 가지 공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고 똑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for문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while문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do while문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야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용법을 다 알아야 되지만은 여러분들 실제로 프로그램 할 때는 이거 세 가지 섞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 섞어서 할 필요 없고 그냥 이 중에서 for문만 쓰든지 평상시에 아니면 while문만 쓰든지 알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험이 생깁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에만 do while을 쓰고 여러분들 for문 쓰든지 while문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서울 가는 방법에 KTX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고속버스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다 서울만 가면 되는 거죠. 그죠? 굳이 서울 가는데 비행기도 한번 타보고 KTX도 타보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뭐 KTX면은 얘는 고속버스고 얘는 이제 비행기다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법의 사용
방법 혹은 의미는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이제 한 가지 정도만 완벽하게 익숙하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고투문을 썼을 때 이 레이블이 있고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구조. 요 구조는 두 while문이랑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두 while문이랑 완벽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 레이블 있는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if문 있는 데까지 그냥 두 while문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레이블 없애버리고 두 하고 괄호를 엽니다. 저절로 괄호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 자리에다가 싹 집어넣겠어요. 탭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while하고 조건문을 씁니다. 조건문을 쓰는데 그 조건이 이 조건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이고 많다. 자, 이 부문은 이제 없어져도 됩니다. 이 부문 있는 자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뭐랑 똑같다고요? 좀에 go to 서울 한 거랑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의미도 그렇습니다. 의미도 자, do 하면 일단 여기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얘 실행하고 얘 실행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느냐? 만약에 i 값이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돌고 쭉 하다. i 값이 증가하다 보면 나중에 i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101이 되겠죠. 그죠? 101이 되는 순간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간다 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 실행. 5050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자, 고투문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했고, 이번에 뭐가 있습니까? 두 while문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가서 또 while문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제 프로그램 짤 때 보면 프로그램이 생긴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거 마치 우리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 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관문. 요거는 여러분 화장실 문 여는 겁니다. 요거 뭡니까? 화장실 문 닫는 겁니다. 요거 뭡니까? 현관문 닫는 거죠. 그죠? 이 괄호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괄호를 통해서 이렇게 뭐 안에 묶여가지고 들어가고 또 묶여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짜게 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구조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스트럭처드 돼 있다.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이다. 구조적으로 돼 있다라고 합니다. 뭐 안에 뭐가 있고 뭐 안에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구조적 프로그램 갖다가 눈에 잘 띄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프로그램을 이렇게 뭐가 들어왔다 나왔다 문에 들어갔을 때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문 밖에 나오면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안 짜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이렇게 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짜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느낌에 깝깝하죠, 그죠? 이게 15만 라인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면은 이 프로그램 읽기가 싫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칸을 밀어놓고 이렇게 약간씩
빈칸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while문이 있을 때는 이렇게 두 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두 번 들어가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행위를 갖다가 뭐라 하냐면은 인덴테이션이다 라고 됩니다. 우리 만입이다. 만입 구조다.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을 읽기 쉽게 하기 위한 거다 하는 겁니다. 읽는 이 프로그램을 내가 읽기도 쉬워야 되지만 남이 읽기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뭐가 있냐면은 만입 구조도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고, 다행히 요즘에 이제 이런 편집기들은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되는 편집기들은 만입 구조를 알아서 잘 맞춰줍니다. 알아서 잘 맞춰주기 때문에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일부러 막 줄 바꿔요. 그 다음에 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줄을 비우는 것도 참 좋은 버릇이에요. 이게 다 프로그램을 읽기 쉽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초기화한다라고 하는 걸 의사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고, 두 문이고, 뭔가 이제 업무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줄을 하나씩 이렇게 바꾸는 거 아주 중요한 프로그래밍 버릇입니다. 이게 줄 바꾼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으로나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줄 바꿈으로 해가지고 참 프로그램 읽기가 편해지니까, 눈으로 읽기가 참 편해지니까 줄 바꿈 같은 것도 애용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할 때 뭐냐면은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것도, 칸 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아주 안 좋은 버릇입니다. 이거 보통 교재에서도 이렇게 돼 있는 교재는 사지 마세요. 이거 눈 보기에도 참 안 좋고, 이거 프로그래밍 짜는 사람이 굉장히 빽빽하게 있는 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버릇을 여러분들 반드시 시켜야 돼요. 이런 거 갖다 프로그래밍 관습이다 그러는데, 이런 프로그래밍 관습은 웬만한 회사에서는 막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습을 여러분이 뭐랄까 항상 버릇을 들여놓기를 내가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while문 했죠, 그죠? 이 두 while문을 갖다가 이번에는 while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while문. 자, while문으로 만드는데 x가 1인 건 여기 있죠, 그죠? x가 1인 거 있어요. 자, 요거 대신에 y를 여기다 갖다 놓잖아요. 여기다. 얘는 없애버리고. 보통 y문. 자, 괄호를 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요 세미콜론은 없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요것도 일종의 관습입니다. 요거를 여기다 적는 사람이랑 아니면 여기다 적는 사람. 나는 이제 한 줄이라도 덜 쳐주기 위해서 여기다 적습니다. 한 줄이라도 덜 쳐주기 위해서 여기다 적는데, 그건 뭐 자기 관습이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뭐 필요하면은 어떤 컴파일러는, 어떤 편집기는 괄호를 꼭 여기다 열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관습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물 한 잔 먹고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있었던 이 두 while문에서 이 자리에 있는 while을 이쪽으로 옮기고 두는 없애버리고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충 바꾸면 안 됩니다. 두 while문이랑 while문은 이 비교를 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논리가 바뀌어버려 버려요. 논리가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조건을 그대로 쓰게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이 상태로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태로 해보면은 i가 어땠을 때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 안에 들어가라 그랬죠, 그죠? 들어가가지고서 이거 괜찮네. 두 while문에 이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네요. 자, 돌아봅시다. 컴파일 후시네. 하여튼 5,000원씩 나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램 짤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아주 주의를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요런 이 i++ 요런 거의 위치가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도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게 위에 있을 때랑 아래 있을 때랑 전혀 다른 결과를 나오게 돼요. 이 i가 100보다 작았거나 간동안에 들어가라 하면 i+는 10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1까지 더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로그래밍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충 프로그램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줄의 순서가, 두 줄의 순서가 바뀌느냐 다르냐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차이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하고 이제 프로그램 짜야 된다 하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while문까지 했습니다. 자, for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 for문 해보겠습니다. 자, for문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요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자, for문에 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세미콜론으로 세 등분이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등분은 초기화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초기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랑 같은 의미예요. 요런 의미예요. 뭡니까? 반복할 조건을 테스트하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프로그램 내에서 맨 마지막에 실행해야 되는 그런 증가시키는 혹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while문의 생김새랑 for문에 명시된 내용이랑 대동소이하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대신에 이거는 여러 줄에 걸쳐서 써야 될 일을 한 줄에 쓴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른 점이 다른 거죠. 자, 그래서 for문으로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for문을 쓸 때 초기화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써준다는 거죠. 자, 내가 이 줄을 갖다가 일단 for라고 한번 바꿔봤어. for. 아이고. for. 괄호 열고. 자, 세미콜론 두 개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이 세미콜론 자리가 아무것도 안 써줘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여기다 아무것도 안 써주면 초기화를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왜 초기화를 안 시키냐면 여기서 이미 초기화를 했으니까 안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while문 뭐 있었죠? while문 여기 있었죠, 그죠? 여기 while문의 조건 여기 있었죠, 그죠? 여기 뭐라고 써놨었죠? i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증가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증가분 해야 되는 일 요거 아무것도 안 써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다 초기화를 해야 될 일을 여기다가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 했으니까 여기다 안 적어도 되고 증가해야 될 일을 마지막에 증가해야 될 일을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굳이 while문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다 뒀으니까 안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안 적어도 문법 에러는 아니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해가지고 5,000원씩 나오죠, 그죠? 자, 요지가 뭡니까? while문이랑 for문은 똑같은 문장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왕에 for문의 정신을 살리려면은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초기화하는 부분을 여기다 쓰자는 거죠. 여기다 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를 요 자리에다가 4 옮기면 된다는 거죠. 치우고. 이 세미콜론 이제 필요 없겠죠, 그죠? 자,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증가하는 행위를 여기다가 싹 옮긴다는 겁니다. 딜리트 했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얘를 실행하게 되면은 아싸 5,000원씩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했었죠? 1서부터 100까지 더하는 일을 하는데 아주 허접한 방법으로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허접한 방법으로도 했었고 그 다음에 고투문을 이용해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doWhile문, while문, for문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을 이렇게 순서대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는 1서부터 100까지만 더 해봤지만은 여러분은 이걸 이용해서 13579 홀수들을 한번 999까지 더 해본다든지
하여튼 이런 건 저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아까 내가 얘기해준 백준 사이트나 더블리 사이트에 가면은 그런 문제가 무진장 많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부터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거기 가가지고 꼭 연습을 하면서 실력을 쌓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업하기 전에 내 강의 교재 어디서 다운받아서 하는 거 다 가르쳐줬죠. 내 홈페이지사든지 아니면은 이 클래스에 있는 어디서 하라 그랬습니까? 열린 게시판에서 내 프로그램 다운받을 수 있었죠. 그죠? 거기에 두 번째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 겁니다. 거기 sum1.c라고 하는 그게 있었는데 두 번째 프로그램 완성한 거였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고 3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